안녕하세요. 인천해양경찰청 하늘바다 파출소 민간 드론 수색대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드론 사고 분석 업무 등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드론이 이륙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부르는 드론은 항공안전법상 초경량 비행장치 중 무인 멀티콥터로 구분이 되며 항공안전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250g 이상의 드론을 조종할 경우 반드시 드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드론 자격증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로 발급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로 1종부터 4종까지 있으며 자격의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하게 됩니다. 마침내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자격증 및 시간이 생겼지만 이륙 버튼을 눌렀을 때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드론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대신 마치 이륙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망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조해하지 마세요. 이륙하지 못하는 드론을 수리하려면 먼저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어 작동을 하는지 확인을 하여야 하며 프로펠러가 제대로 부착되어 있고 손상되지 않았으면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위치 지정, 탐색 및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나침반 및 관성 측정 장치 교정을 포함한 적절한 비행 교정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세스를 안내하여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하여 드론을 비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드론 기술은 복잡할 수 있으며 드론이 이륙하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배터리가 방전되었거나 프로펠러를 잘못 장착을 하였거나 중요한 비행 전 보정을 건너뛰었기 때문일 수 있으면 모터나 프로펠러가 막혔거나 눈치채지 못한 물리적 손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날씨가 비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았거나 자신도 모르게 지오펜스나 비행금지 구역에서 비행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드론이 이륙을 하지 못하는 원인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포괄적인 가이드를 준비한 이유입니다. 결론을 내리기 전에 비행할 드론의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어 문제없이 작동을 하는지 확인을 해야 하며 눈에 띄는 손상, 배터리 배부름 또는 누출이 있는지 배터리의 물리적 상태를 검사하는 것이 중요하며 발견 시 배터리를 교체해야 한다는 의미의 신호입니다. 드론 배터리의 충전 문제는 일반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배터리를 충전기에 연결하고 제대로 충전이 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문제는 충전기의 결함, 과도한 배터리 온도 또는 오래된 펌웨어로 인해 폭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드론으로 배터리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완전히 충전된 배터리를 드론에 장착을 하고 전원을 켠 후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드론의 전원이 켜지고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면 배터리 상태는 양호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결함이 있거나 손상된 배터리일 것입니다. 드론 앱을 사용하여 드론의 배터리 상태를 확인하면 배터리 세를 포함한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적절한 배터리 유지 관리와 드론 모델과의 배터리 호환성 보장은 원활하고 문제없는 비행의 핵심이며 문제가 계속되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배터리를 교체하여야 합니다. 프로펠러를 점검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며
높이 비행하는 드론이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비행할 때마다 드론의 프로펠러에 균열, 칩, 구부러짐 또는 뒤틀림과 같은 손상 징후가 있는지 육안으로 검사하십시오. 이는 프로펠러 유지 관리의 첫 번째 단계이며 프로펠러의 무결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재료 결함을 찾아내는 데 중요합니다. 또한 프로펠러를 방해할 수 있는 잔해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프로펠러 정렬은 원활한 비행의 핵심이므로 프로펠러가 드론의 모터에 단단히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프로펠러가 느슨하면 비행이 불안정해지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로펠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샤프트가 손상되면 프로펠러가 고르지 않게 회전하여 드론의 비행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행 중 비정상적인 소리는 프로펠러 문제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발견되면 프로펠러를 교체할 시기입니다. 모든 작업이 끝나면 드론의 전원을 켜고 안전하고 통제된 환경에서 테스트 비행을 수행하세요. 드론의 비행 동작을 관찰하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지 들어보세요. 드론이 여전히 이륙을 거부하는 경우 프로펠러가 충격으로 손상되어 교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드론 프로펠러의 상태는 비행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드론의 프로펠러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유지 관리하면 안전하고 안정적인 비행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장치의 수명도 연장됩니다. 따라서 모든 비행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프로펠러가 최고의 상태인지 확인하십시오. 프로펠러를 점검했지만 적절한 비행 전 보정을 수행하는 것을 기억하셨나요? 교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는 드론 성능의 기반이자 비행 전 루틴의 핵심 단계입니다. 보정을 통해 드론의 내부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고 서로 효과적으로 통신할 수 있습니다. 드론이 이륙하지 않으면 보정 문제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단계를 건너뛰거나 잘못 수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먼저 나침반과 관성 측정 장치 IMU를 교정했는지 확인하세요. 이러한 보정은 드론의 정확한 위치 지정, 탐색 및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교정 절차에는 금속 물체나 전자기 간섭이 없는 평평한 표면에 드론을 배치한 다음 앱이나 컨트롤러에서 제공하는 지침을 따르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둘째, 드론의 GPS 연결을 확인하세요. 정확한 위치를 유지하고 RTH 리턴 투 홈과 같은 기능을 활용하려면 강력한 GPS 연결이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를 검사하여 완전히 충전되어 작동하는지 확인하세요. 눈에 띄는 손상, 부기 또는 누출이 있는지 빠르게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교정 문제 해결은 다소 수수께끼일 수 있지만 드론의 비행 준비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부분입니다. 성능에 대한 교정의 효과는 엄청납니다. 드론의 안정성, 제어 입력에 정확하게 반응하는 능력, 심지어 비행 경로까지 보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드론이 이륙을 거부하는 경우 보정 단계를 다시 확인하세요. 보정은 이륙을 거부하는 드론과 솟아오르는 드론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모터나 프로펠러를 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드론이 이륙하지 않는지 묻는 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모터 소손이나 잔해물 간섭으로 인해 드론이 비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과열을 암시할 수 있는 물리적 손상이나 과열 징후가 있는지 모터를 검사하십시오. 모터가 너무 뜨거워서 만질 수 없거나 타는 듯한 냄새가 나면 모터가 소진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교체해야 합니다. 또한 모터나 프로펠러의 회전을 방해할 수 있는 이물질이 붙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작은 돌 막대기, 두꺼운 먼지 등이
EV에 쌓여 모터가 프로펠러를 올바르게 회전시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펠러 정렬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모터와 프로펠러가 잘못 정렬되면 드론이 땅에서 이륙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프로펠러가 올바르게 정렬되어 모터에 단단히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프로펠러 정렬이 잘못되면 추력 분포가 고르지 않아 드론이 제어할 수 없게 기울거나 회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펠러에 물리적인 손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터가 최적으로 작동하려면 정기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모터 윤활은 원활한 회전을 보장하고 모터 수명을 연장하는 데 중요합니다. 모터의 움직이는 부품 사이의 마찰을 줄이려면 적절한 윤활제를 사용하십시오. 윤활 후에도 모터가 여전히 원활하게 회전하지 않으면 프로펠러 교체를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프로펠러는 드론 성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드론의 모터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프로펠러를 잘 정렬되고 손상되지 않게 유지하며 모터의 윤활유를 잘 바르십시오. 이렇게 하면 언제든지 이륙할 수 있는 드론을 갖게 됩니다. 드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은 지 꽤 시간이 지났을까요?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드론이 이륙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오래된 펌웨어 때문일 수 있습니다. 펌웨어 호환성은 드론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제조업체는 종종 버그 수정, 기능 향상 또는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업데이트를 출시합니다. 이러한 펌웨어 업데이트에는 현재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드론의 앱을 사용하든 컴퓨터의 DJI 어시스턴트 2를 사용하든 업데이트 프로세스는 매우 간단합니다. 보다 명확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의 단계를 보여주는 간단한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업데이트를 무시하고 싶은 유혹이 있지만 업데이트 빈도는 드론의 최적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출시되는 제조업체 업데이트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드론의 펌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면 드론이 이륙을 거부하는 현재 문제와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드론이 작동할 때 보류 중인 펌웨어 업데이트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간단한 단계를 통해 많은 시간과 좌절감을 절약하고 드론을 즉시 공중에 다시 띄울 수 있습니다. 비행 장치의 무게를 확인하는 것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드론이 이륙하지 못한다면 과부하 때문일 수 있습니다. 페이로드 용량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동차나 비행기와 마찬가지로 드론은 성능에 영향을 미치기 전까지만 무게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드론이 무게 제한 내에 있는지 확인하려면 해당 드론의 설명서나 제조업체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특정 모델에 대한 최대 이륙 중량 MTOW를 제공합니다. 그런 다음 저울을 사용하여 연결된 모든 구성 요소를 포함하여 드론의 무게를 측정합니다. 총 중량이 MTOW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동시에 체중 분포도 조사해야 합니다. 무거운 액세서리나 부품이 고르지 않게 분포되어 있으면 드론 비행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드론이 과체중인 경우에도 해결책이 있습니다. 체중 조절을 고려해 보세요. 페이로드를 보고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확인하세요. 카메라나 기타 장비 등 무거운 액세서리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해당 액세서리가 비행에 꼭 필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은 경우 제거하면 드론이 무게 제한 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국가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무게가 250g에서 25kg 사이인 드론은 연방항공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드론 페이로드의 무게와 분포를 신중하게 고려하면
드론이 안전하게 이륙하고 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쿼드콥터를 발사하기 전에 나침반을 올바르게 보정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침반 보정이 잘못되면 드론의 방향 조정 기능이 방해를 받아 드론이 이륙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교정은 복잡한 절차는 아니지만 신중한 실행과 올바른 위치가 필요합니다. 근처의 금속 물체나 강한 전자기장과 같은 모든 형태의 나침반 간섭으로 인해 교정이 부정확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따라서 건물이나 나무 등 장애물이 없는 개방된 야외 공간을 선택하고 이 과정에서 착용하고 있는 금속 장신구를 모두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나침반 교정을 실행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드론과 조종기의 전원을 켜고 RC 케이블을 사용하여 스마트폰을 조종기에 연결하세요. DJI Geo4, DJI 파일럿 또는 DJI 플라이와 같은 드론 앱을 실행합니다. 일반적으로 화면 오른쪽 상단에 점 3개로 표시되는 앱의 설정 메뉴로 이동합니다. 안전을 선택한 다음 나침반 보통으로 이동하세요. 여기에서 드론 소프트웨어에 통합된 교정 장비를 찾을 수 있습니다. 화면의 지시에 따라 나침반을 보정합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앱의 지시에 따라 3개 축을 중심으로 드론을 회전시키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하면 드론의 나침반이 항상 지구 자기장과 동기화됩니다. 드론이 비행 중에 원을 그리며 회전하거나 안정된 호버링을 유지하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동작을 보이기 시작하는 경우에도 재보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나침반 보정은 나침반 문제 해결을 위한 사전 조치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드론이 무게 제한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륙하지 않는다면 나침반 교정 문제 때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작업을 시도하기 전에 드론의 나침반이 적절하게 보정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이 간단한 단계는 스트레스를 많이 줄여주고 드론의 수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놀랍게도 드론이 비행할 수 없는 이유는 간과된 오류 메시지나 앱이나 조종기의 표식이 깜박임과 같은 간단한 원인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식이나 메시지는 오류 해석에 중요하며 문제를 정확히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드론에는 기능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하는 앱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드론이 이륙하지 않으면 먼저 드론의 앱에서 오류 메시지나 경고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 드론의 비행을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드론의 앱 외에도 드론의 LED 표시 등도 확인하세요. 이러한 LED에는 드론의 상태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색상이나 패턴을 표시하는 특정 표시 기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 신호는 드론 설명서나 제조업체 웹사이트를 통해 해독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종기가 드론에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고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하세요. 다음은 단계를 요약한 간단한 표입니다. 이제 앱 LED 표시기, 조종기 및 드론 설정을 확인했으므로 오류 메시지나 표시기로 인해 드론 이륙이 방해되는지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메시지나 경고가 표시되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메시지 솔루션은 드론 설명서나 제조업체의 지원 리소스에서 흔히 찾을 수 있습니다. 경고를 디코딩하는 것은 이러한 리소스를 다시 참조하는 것만큼 간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오류 메시지와 표시기는 드론 모델과 제조업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핵심은 이러한 신호를 해석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드론 설명서를 가까이에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주저하지 말고 제조업체 지원팀에 문의하세요. 드론이 이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오류 메시지와 표시기를 탐색한 후에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인
원격 제어 신호의 강도를 조사할 차례입니다. 신호가 약하거나 원격 오작동이 원인이 되어 드론의 비행 능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드론이 강한 신호를 받고 문제없이 이륙하도록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신호 간섭 검사는 드론이 비행하는 환경으로 인해 신호 간섭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건물이나 나무와 같은 물체는 드론과 컨트롤러 사이의 신호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선 타워나 전력선과 같은 전자기 간섭도 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드론을 비행할 때는 혼잡하거나 간섭이 심한 지역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컨트롤러 배터리 확인은 일반적인 문제는 단순히 컨트롤러 배터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신호가 약해져 드론이 이륙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매 비행 전에 컨트롤러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신호 범위 평가는 모든 드론에는 지정된 신호 범위가 있으며 이 범위를 넘어서 비행하면 신호가 약해지거나 제어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드론이 조종기의 권장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강한 신호를 유지하는 데에는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격 제어 신호를 향상하도록 설계된 장치인 신호 부스터를 사용하여 드론과 컨트롤러 간의 안정적인 연결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의 안테나를 올바르게 배치하는 것도 신호 강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요합니다. 이러한 팁은 드론을 시야에 유지하고 드론 앱의 오류 메시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과 함께 약한 원격 제어 신호로 인해 드론이 이륙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드론의 센서가 깨끗하고 방해받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센서는 드론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작동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강력한 원격 제어 신호를 유지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센서 유지 관리에는 모든 센서에 대한 철저한 유관 검사가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카메라 렌즈, 거리 센서, 비전 센서가 포함됩니다. 센서의 기능을 방해할 수 있는 먼지 또는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발견한 경우 부드럽고 보풀하기가 없는 천으로 조심스럽게 청소하십시오. 카메라 렌즈를 청소하는 동안 메커니즘에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두 손가락으로 짐벌을 잡아야 합니다. 드론의 센서가 깨끗하고 장애물이 없으면 이제 기능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드론의 전원을 켜고 앱에 연결한 후 센서와 관련된 오류 메시지나 경고를 확인하세요. 센서 오작동은 종종 이런 방식으로 식별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드론 설명서나 제조업체의 지원 리소스를 참조하세요. 센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약간의 인내심을 가지면 관리가 가능합니다. 고급 센서 문제 해결에는 센서 교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드론의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센서를 올바르게 유지 관리하고 청소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항상 드론 설명서나 지원 리소스를 참조하세요. 이 모든 단계를 수행하면 드론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비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잘 관리된 드론은 이륙 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소중한 비행기계에 흠집이나 움푹 들어간 곳을 발견하면 괴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작은 손상 징후로 인해 드론이 이륙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드론 유지 관리가 필요한 곳입니다. 드론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러한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드론 본체에 균열, 찌그러짐, 부품 누락 등 눈에 띄는 손상 징후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프로펠러에 휘거나 부서진 흔적이 있는지 검사하십시오.
드론의 배선에 균열이나 화상의 흔적이 있는지 검사하세요.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면 이제 수리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입니다. 표는 드론의 신체 상태를 식별하고 기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작성하면 손상 식별 프로세스를 쉽게 추적하고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상이 경미하고 귀하가 만족할 경우 직접 수리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손상된 프로펠러를 교체하거나 탄 와이어를 교체하는 등 구성 요소 교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상이 광범위하거나 직접 수리하는 것이 불편할 경우 전문적인 수리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드론의 물리적 손상을 식별하고 해결하는 것은 드론 유지 관리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는 지루하거나 심지어 불필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손상이 경미해 보이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후회하는 것보다 안전한 것이 낫습니다. 사소하고 간과된 문제가 비행 중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따라서 시간을 내어 드론을 정기적으로 철저하게 검사하십시오. 단순히 이륙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비행하고 최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드론의 물리적 손상을 확인한 후 고려해야 할 다음 중요한 요소는 날씨입니다. 모든 기상 조건이 드론 비행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날씨 영향은 드론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을 이해하면 드론 이륙에 유리한 조건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드론 비행을 계획할 때는 다양한 날씨 패턴과 계절적 고려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드론 비행에 적합한 기온은 적당한 풍속을 유지해야 합니다. 강한 바람은 불안정성과 통제력 상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습기로 인해 드론의 전자 부품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비가 오거나 젖은 조건도 피해야 합니다. 극한의 온도도 드론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추운 온도는 배터리 수명을 단축시키고 높은 온도는 모터의 작동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습도가 높으면 드론의 습기가 쌓여 잠재적으로 손상이나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드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리한 조건을 이해하면 비행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안개가 끼거나 흐린 날씨에는 비행을 피하세요. 가시성이 떨어지면 드론을 제어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안전한 드론 작동을 위해 기상 조건이 적절한 가시성을 제공하는지 항상 확인하세요. 드론의 매뉴얼이나 지원 리소스는 다양한 기상 조건에서 드론을 안전하게 작동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제공하는 훌륭한 참고 자료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드론을 비행할 때는 후회하는 것보다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 항상 더 좋습니다. 비행을 준비하기 전에 현재 위치가 지오펜스 구역인지 비행 금지 구역인지 확인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장치가 하늘로 날아가는 것이 방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DJI와 같은 특정 드론 제조업체는 GPS 신호 강도를 활용하여 민감한 지역 주변에 가상 장벽을 만드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오펜스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지오펜스 지역은 적절한 승인 없이 드론이 이륙하거나 비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비행 금지 구역 규정을 참조하여 비행하려는 위치가 비행 금지 구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드론이 지오펜스 또는 비행 금지 구역에 있는지 확인하려면 DJI 플라이 세이프 지오 맵과 같은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위치의 주소를 입력하면 가도 좋은지 알려줍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오펜싱된 지역에 있다고 해서 도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드론 위치 추적 지식을 적용하여
정확한 위치를 확인해 보세요. 확인된 경우 구역 잠금을 해제하려면 DJI 플라이 앱 또는 DJI 웹사이트를 통해 비행 허가 요청을 제출하세요. 지오펜스 영역을 잠금 해제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항상 드론 설명서나 지원 리소스를 참조하세요. 현재 다루고 있는 지오펜스 또는 비행 금지 구역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잠금 해제 프로세스는 구역 유형과 드론 제조업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비행을 위해서는 이러한 세부 사항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론을 땅에서 이륙시키는 것만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저희는 또한 규정을 존중하고 책임감 있는 드론 조종사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륙하기 전에 항상 주변이 안전한지 확인하세요. 드론이 지오펜스나 비행 금지 구역에 있지 않은지 확인한 후에도 여전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드론이 이륙을 거부한다면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간과해서는 안 되는 필수 도구 중 하나는 사용 설명서입니다. 지루해 보일 수도 있지만 매뉴얼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매뉴얼은 기술적 이해의 열쇠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유지 관리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술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제조업체의 지침은 이륙하지 않는 드론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매뉴얼은 귀하와 제조업체 사이의 직접적인 의사소통 라인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통찰력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체는 종종 온라인으로 수동 업데이트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가장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매뉴얼을 건너뛰고 바로 실행에 옮기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도 있지만 매뉴얼은 사용자인 당신을 위한 언어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복잡한 기술 전문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지침으로 분해합니다. 드론의 사용 설명서를 숙지하는 것만으로도 드론을 다시 공중에 띄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좌절감을 느끼거나 제조업체 지원에 문의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사용 설명서를 살펴보세요. 저희는 많은 시간과 번거로움을 절약해 줄 수 있는 정보의 보물 창고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드론의 안전한 비행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점검과 균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도 이륙하지 않으면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즉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잘 관리된 드론은 더 나은 제어와 재미있는 비행 경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장치의 수명도 연장합니다. 계속 높이 날아보세요.